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근데 무서워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김지호 씨가 하는 파크로는 보는 것만으로도 네네.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파크로라는 스포츠가 뭐죠? 파쿠르는 이제 P-A-R-C-U-R-S 네. 빠꾸라고 불어로 발음을 하는데, 파쿠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길을 개척하는 운동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장애물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그 길을 계속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넘어가고 극복하고. 그러면은 파크로는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언제 누가 시작했습니까? 1980년대 말에 9명의 청소년들에 의해 창시가 됐고요. 네. 흔히 이제 영화 13구역의 데이비드 벨이라든지 007 카지노 로얄의 세바스티앙 푸칸, 이런 분들이 널리 대중적으로 알려진 창시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는 파크로를 야마카시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예. 왜 그렇게 된 거죠? 파쿠르와 야마카시의 무슨 차이가 있느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야마카시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9명의 창시자들이 만든 최초의 팀 이름이고요. 이 파쿠르라는 단어는 1998년에 창시자 데이비드 벨이 만든 새로운 명칭입니다. 운동 명칭으로서 만들었고요. 근본적으로는 영화 야마카시가 2003년에 처음 한국에 개봉했을 때 야마카시 코리아라는 다음 카페 동호회가 네. 생성이 됐는데, 그때 당시 5만 명이 넘을 정도로 10대, 20대 사이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장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마카시 동호회에서도 미디어를 통해서 야마카시라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대중들한테 야마카시를 초기에 알려졌죠. 지금 세계적으로 파크로 인구는 어느 정도 되죠? 간접적인 데이터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약 300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는 사회체육으로서 파쿠르가 발달이 돼서 학교의 정규 과정으로도 들어가 있지만 파쿠르 공원이 덴마크 전역에 200개가 넘게 설치돼 있고요. 이런 파크로를 할 수 있는 전용 공원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까? 한국에는 제가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네.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에는 파크로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약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1000명으로 저는 집계하고 있어요. 1000명. 각지 1000명이고 그 중에 약 서울 수도권이 약 300~400명 정도 되고 10대 남성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대. 예,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유튜브 영향인지 초등학생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혹시 파크로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데요, 파쿠르로. 네. 돈이 주 목적이 아니지만 제가 파쿠르를 좋아서 하다 보니까 알아서 따라오게 된 케이스인데, 크게 3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쿠르 의류 신발 브랜드 사업이고요. 파쿠르 전용 신발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는. 실제로 개발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신고 있는 트라세 신발이고요. 네. 두 번째 루트는 교육 사업입니다. 주로 이제 정규 수업 과정 외에도 1:1 PT, 그리고 그 외에 코치 지도자 과정, 자격증, 워크샵. 네. 그다음 마지막 3번째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인데, 방송이나 공연, 그리고 여러 광고 촬영이 특히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라 사실 작년에 비해 스포츠 브랜드 광고가 들어오진 않지만 오히려 게임 광고 문의가 많았어요. 올해는 게임 광고의 캐릭터 모션 캡처라든지 파쿠르의 자유로운 동작들을, 그리고 게임의 여러 신규 캐릭터가 출시하거나 RPG 게임상의 여러 화려한 액션들을 3D 그래픽하고 입혀서 많이 광고로 내보내는 편입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의 스턴트도 많이 하고. 영화도 출연했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TVN의 낮과 밤이라는 몇 개월 뒤에 새로 방영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벽을 올라가는 스턴트 액션을 주인공 대역으로 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홍종현 씨 대역을 위험한 상견례 2로 개봉이 됐을 거예요, 영화 이름은. 한국에서 파크로를 도입을 하고
지도하는 파크로 1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원래 1세대가 저 말고도 앞서 몇 명이 동호인들이 있었는데요. 네네. 다 사라지고 저만 남았더라고요. 네. 파크로 지도자도 급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레벨 1, 2, 3 그리고 튜터 과정까지인데요. 레벨 3는 마스터 코치입니다. 마스터 코치는 레벨 1, 레벨 2 코치들을 관리하고 육성하는 코치를 교육하는 코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지호 씨는 어떤 수준이죠? 저는 작년 8월에 어댑트 레벨 3를 런던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다 이수해서 레벨 3 마스터 코치고요. 다음 달 10월 10일에 제가 이제 단독적으로 자격증 코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전 세계 그 정도 수준의 파크로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23명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김지호 씨는 23명 중에 몇 위 정도 됩니까? 순위는 따로 없지만은 제가 앞서 언급한 파크로의 워낙 스타일이 다양해요. 어떤 친구는 벽을 잘 타고 어떤 친구는 건물 사이 점프를 잘하고. 본격적으로 파크로를 배우기 위해서 세계를 돌아다녔죠. 예. 어디 어떤 식으로 수련했습니까? 제 첫 여행은 2008년 8월에 프랑스의 파크로 탄생지를 여행을 간 거고, 그곳에서 맨파워 갭이라고 해서 영화 13구역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건물 사이 뛰기가 있어요. 폭이 얼마나 되죠? 정확히 재보지는 못했지만은 추산하기에 높이는 아파트 약 2, 3층 높이, 3층 높이에 3층 높이에. 예, 거리는 한 4, 5m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높이가 워낙 높아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때는. 네. 거의 죽음에 대한 공포랄까요? 두려움의 실체가 뭘까요? 왜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사람들은 헬스장 가서 근육을 키우는 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두려움에 마주했을 때 한 번에 깨려고 해요. 근데 두려움도 사실 오랜 시간 정신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자주 마주해야 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진적으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두려움을 계속 극복해 나가다 보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위험과 두려움의 세계가 커지거든요. 점점. 근데 반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그만큼 더 두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워지죠. 파크로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는 제가 운영하는 파크로 제네레이션즈 코리아 아카데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대 입구역에 언더커버라는 실내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실내에 여러 봉과 장애물들이 있는데 실내에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갖췄고요. 세 번째는 한사부라고 해서 마샬아츠 트리킹이라는 종목과 파크로를 같이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왕십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는 변화의 월담이라고 해서 사회체육으로서의 파크로를 지도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파크로 외에도 다른 움직임의 장르들도 복합적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파크로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한테 네네. 어떤 마음으로 파크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사실 파크로를 배운다고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파크로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파크로라는 거는 배울 대상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걷기, 뛰기, 달리기, 매달리기, 구르기, 균형 잡기 이런 일련의 고유한 인간의 움직임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놀이하는 어린이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 돈을 내고 체육관 가서 배우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어린 시절에 내가 놀이터에서 뛰어놀았던 그 기억과 마음가짐을 간직하시고 어린이의 시선으로 한번 공간을 새롭게 보세요. 그러면 어떤 코치나 지도자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친절하고 상냥한 움직임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낮은 턱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어떤 놀이터의 그네라든지 그 모든 게 내가 조금씩 시도해 볼 수 있는 움직임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거예요. 요거는 디자인은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댑트 퀄리피케이션 제 건데요.